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0분 일찍 와서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간만 당겨진 것 아닌가요? 시간만 당겨졌는데 저희가 이제 여쭤볼 질문이 많아서 좀 당겼습니다. 네. 최근 상황이 김채국께서 뉴스공장 첫 시간부터 우려해 왔던 어떤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사실인 게요. 네. 우리 이 민주당은 지금 대선 주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뭐 약간의 뭐 잡음도 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한데 이제 우리 당은 아직 경선 시작하기 전에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사실. 시작도 하지 않고 네. 있는데 지금 당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어떤 모습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오늘 중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 간의 그 각축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이제 이런 상황을 우려하셨던 거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당대표와 지지율 1위 후보가 서로 이제 갈등하는 상황. 당대표 쪽에서는 지지율 1위 후보를, 소위 이제 당권파, 신주류가 최종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그걸 또 1위 후보는 알고, 서로 이제 갈등하는 상황을 우려하셨잖아요, 실제. 예,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벌써 한 달도 전부터 걱정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이번에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크게 불거졌는데 일단 봉합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토론 문제, 그 후보 등록 전의 토론 문제는 1차 정리를 했고요. 약간의 뭐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야 정당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해결된 게 아니라 봉합인 게 문제 아닙니까? 뭐 정치적으로 항상 좀 밑에서는 시끄럽더라도 일단 모습을 제대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또 차근차근 또 설득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봉합이라도 된 게 다행이다. 그렇죠. 예. 어제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좀 살벌했다고 하던데 언성도 높아지고. 뭐 내부 일이야 원래 좀 그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만들었고 사실 우리 당의 지지자 내지 보수 진영에서는 내부 갈등 특히 이제 대선 주자 간의 갈등으로 당이 거의 망해버린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 우리 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민들 눈에 보면 정치 세력 내부에서 특히 뭐 정당 내부에서 볼성사납게 싸우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죠.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밖에서 보면서. 그리고 사실 그게 뭐 과연 저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당사자 간에야 정말 그 중요한 주제를 놓고 싸울 수 있지만 막상 국민 눈에는 뭐 그냥 더 해먹겠다고 물어뜯고 싸우는 걸로 밖에 안 보이죠. 당대표와 배현진 최고가 서로 뭐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에 오간 건 사실입니까? 뭐 그런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저 당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좀 건의하는 형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건의를 정신 차리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한테 한 것 같은데, 배현진 최고한테 한 게 아니고. 당대표가 이제 말 조심해라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배현진 최고가 듣고 있다가 이게 다 대표 잘못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대표가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네. 솔직히 저도 그때 뭐 좀 약간 어수선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거든요. 근데 하여튼 더 심한 말이 오갔나 보죠. 배현진 최고위원한테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본인한테 한 말을 받아들였다? 뭐 그것도 아니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또 배현진 최고위원 나름대로 당대표에게 좋은 말로 좀 건의하는 형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은 아니었으니까 서로 정신 차려라.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뭐 그게 좋은 말이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김채고에게도 이제 또 서병수 위원장이 그랬다고 하던가요? 김덕 위원장이 그랬다고 하던가요? 하여튼 또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 하던데. 아니 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저는 다만 이제 이게 왜 월권이라는 말을 제가 썼다. 그래서 너 왜 월권이냐 하고 설명을 했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서로 이렇게 좋은 말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하는 서로 좋은 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뭐 다 저 좋은 말로 했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이 잘 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갈등이 내재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죠. 허심탄회 얘기하면. 예. 네. 어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요. 어제는 고성이 오가는 거 아니었나요? 고성 아니 이제 비방?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흥분이 좀 돼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들리게 조금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정도로 하죠. 예. 그런데 한 가지 그 반전이 있었어요. 원희룡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곧 정리될 것이다. 라는 취지 말을 했다고 이제 본인이 언론에도 얘기하고 이제 김채권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한테가 아니고, 예. 원희룡 최고위원이 언론에 이제 그 중앙일보 그 고정혜가 간단가 그 기사에 그 고정혜 논설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되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앞두고 이제 또 질문 내용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 진짜 이런 인터뷰 한 게 맞는가 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전화를 했고 원 지사가 그게 사실이다 100% 팩트다 그렇게 해서 그 언론 인터뷰에 제가 확인했더니 100% 사실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그게 이제 어제까지 상황이었는데 어제 밤 늦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본인은 이제 본인 통화 내용 자동으로 녹음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시 녹취를 풀었더니 그게 아니고 주어가 정리될 거라는 그 말의 주어가 당시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말이지 주어가 윤석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을 읽어보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어제는 못 보고 방금 주시는 거 읽어보니까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예 그냥 읽어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냥 구어로 들으면 원희룡 예비후보가 말한 것처럼 저거 곧 정리될 거라는 말이 윤석열 후보 측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긴 한데 근데 거기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혹시 그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십니까? 아시겠죠? 최고위원이신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주신 거 보니까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말하자면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사님 오르고 계십니다. 아마 지사님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를 하고 저거 정리됩니다. 이사님 지사님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서 지사님은 이제 원희룡 지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리된다는 것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자체 조사한 거를 보면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나오면 이 상황은 정리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또 그걸 문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오늘 원희룡 지사가 또 제가 뉴스 보도를 네. 보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렇죠. 뉘앙스라는 게 또 있으니까. 당사자가 그 정리를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의도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내부 조사는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발표를 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정책연구기관에서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에 뭐 공천대라든가 이런 경우 제외하고 평소에 우리 뭐 대선 주자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조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원희룡 지사 올라간다는 걸 여의도 조사를 거론하며. 제가 방금 봐서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분명히 여의도 연구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예를 들어 당 지지율 또는 예. 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 예. 여론조사 그걸 또 수시로 하죠, 그건. 예. 그리고 그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민주연구원도 계속 하고. 예. 그런데 그 대선 주자 누구누구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마치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거기서 나온 수치상 원희룡 예비후보가 올라간다라고 말한 셈인데 그거는 지금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 조사는 적어도.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발표되니까 그 여론조사 발표된 여론조사를 전부 다 취합해서 지금 경향성이 이렇다. 뭐 그런 조사는 그런 보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부 조사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자체 조사는 하지 않는 걸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채거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여의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았거든요. 그때는 잘 아시겠죠. 예, 그때도 더군다나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연의 어떤 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그랬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 또 벌어진 거네요. 예. 이것도 확인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원희룡 지사가 오늘 기자회견 하고 나서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장이 서명수 위원장이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서명수 경선준비위원장을 그대로 선관위원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다른 캠프에서는 그 서명수 위원장 안 되고 다른 사람 바꿔야 된다고 이름도 거론한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글쎄 이제 지금 원희룡 지사가 특히 이제 이 서병수 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장이고 또 다른 최고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도 반기지 않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 권한 아닙니까? 이 위원장 임명은? 아니,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결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도 자기 사람 한 사람 더 전해드렸는데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지금 8명이기 때문에 전체 최고위원이 그래서 한 명 더 늘리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서병수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네요. 깊은 한숨이. 왜냐하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는 조금 이제 서병수 위원장을 하지 않는 걸로 많이 이제 또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네. 아니, 지금 이번 첫 번째 그 라운드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뒤로 쭉 밀렸는데 토론회도 이제 사실상 못하고 두 번째 토론회는 정견 발표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구상했던 계획은 다 틀어졌는데 여기서 서병수 위원장까지도 경선위원장에서 선관위원장을 못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서병수 위원장은 고수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이 국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선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 간에 최소한 뭐 후보들 간에는 서로 각축을 벌이고 싸울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과에 우리 지지자들 전체가 승복을 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만약에 경선 자체가 좀 공정성의 시비가 자꾸 벌어지면 이게 지금 나쁘죠.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경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뭐 당 내부의 분란이 부각되고 당원들도 지금 솔직히 좀 난리거든요. 빨리 정리 좀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가라. 그런 요구가 많은데 뭐 하루하루 이렇게 살얼음판으로 가니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괴로우시겠죠. 네. 그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독자 출마밖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길이, 그죠? 그러시겠죠,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지금 대선 출마를 위해서 지금까지 네. 우리 당과의 합당 문제도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 시스템에 대한 변화 요구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출마는 확실히 의도를 굳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당원을 개정해서라도 출마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11월에 국민의힘 주자 결정되고 나면 합당과 패키지로 이제 단일화 같은 거 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때는 몸값이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대선 직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제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가 당의 주도권을 잡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초 남았으니까 민주당 경선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한마디 하고 가시죠. 오늘도. 경선 불복 이야기가 나오다가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제발 좀. 제발 좀. 누가 이득을 하든 경선 불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뭐. 그거 좀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 예. 자, 오늘은 깊은 한숨과 상대에 대한 저주 두 가지 동시에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안녕 인사를 못합니다. 정말 드리기도 불편할 정도인데 실은 저도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약간 놀랐어요. 관광공사 사장이라는 직함과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과는 단번에 매치가 안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공모전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모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자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저기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어디 부산 이런 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서류를 그 서류 쓰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경영 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해서 넘겼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서류 심사 기간이 있었고 면접 보러 갔어요. 제가 처음 보는 분들, 면접관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집중적인 면접을 받고요. 3배수로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주어졌고 그게 제가 낙점된 거죠. 3배수로 추천이 심사위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최종 낙점은 도지사가 하는 방식. 그렇죠. 그래서 KBS PD 분 한 분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한 분이 심사위원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일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황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그 면접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그러니까 황 선생님과 정치적으로 의견이 전혀 다른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최종에서는 황 선생님 다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연출이 작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심사표라고 할까요? 점수표 같은 게 지금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알겠습니다. 공개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만약 공개하라까지 간다면 공개하실 생각도 있다고 합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공개하셔도 괜찮죠. 저는 편해요, 그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모전에 셀프 지원, 직접 지원을 했고 서로 다 챙겨서 절차를 밟았다 이런 말씀. 그렇죠. 사실 논란은 이제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니,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관광공사 사장으로서는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즉, 관광행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 근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일종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재명 지사의 보은성 인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간의 의심이 전개가 되는 건데요. 우선 그러면 그 관광행정의 전문성이 있느냐, 자격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맛집 소개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 이유가 정치인들도 그렇게들 막 이야기를 하던데 맛집 공사냐 이렇게. 그거는 제가 하는 일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수요미식회에 나오면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TV 제가,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예. 그 수요미식회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소개하는데 식당 가서 음식을 소개하니까. 예. 이게 맛집 소개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저는 농민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의 내재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그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도시민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일을 쭉 해왔거든요. 농민신문사에서 제일 처음 낸 책이 맛 따라갈까 보다라는 책인데 향토 음식 안내서라고 보면 돼요. 맛 따라갈까 보다. 예, 그게 2000년에 나온 건데 향토 음식의 스토리를 부여를 한, 그러니까 향토 음식 인문학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해왔던 일이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을 활성화하는데 제가 일을 했었고요. 지역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도 제가 많이 했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예비엔날레, 거기서 식기 관련되는 것으로 제가 총연출도 했었고요. 공예 비엔날레에서요.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라는 지역 관광 축제죠. 그걸 5년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대박 상품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지역 관광 축제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일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식당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네. 이러니까 맛집 선정하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뭔 일을 했는가 있잖아요. 뒤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숨겨져 있는가? 아니요. 제 책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예. 즉,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오해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논평을 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얄팍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현명한 정치인은 전문가의 말에 좀 집중을 해요. 전문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인의 풍토들, 정치인들 전문가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 음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황교익 선생이 높게 평가해온 이력도 문제가 있다. 한국 음식은 일본 아류다. 카피해온 거다. 이런 식의 멘트가 너무 많더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할 수 있겠느냐?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이라면 모르겠다. 내가
일본 음식이 더 낫다라고 한 말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말을 비틀고 잘라내서 만든 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그 친일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들은? 문재인 지지자예요, 제가. 예. 제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난 다음부터 그 반문재인,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극우 세력과 기타 그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친일 프레임입니다. 일본과 관련되는 말만 입에 나오면 그것을 친일이라고 말을 끊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괴벨스 같은 거죠. 괴벨스 네가 같은 것이다. 어떤 말이든 한마디만 뱉어봐. 그거 가지고 널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하는 거죠. 그 프레임으로 짜서 만들어서 돌리다가 한 3년 정도 안 먹혔어요. 친일 프레임 안 먹혔습니다. 네. 조용했다가 지금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낙연 씨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에요. 이낙연 씨는 문재인 정부 사람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러 말들을 하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더 이상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리 정치판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데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시라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낙연 씨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보면 일본 통해요.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일본 연미복, 정치인의 드레스 코드죠. 연미복 입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니까 일본 정치인으로 잘 어울려요. 일본 총리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뭐 사실 감정적으로 좀 과한 평가일 수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미러링한 거죠. 내가 진짜 실제로 뭐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라고 그렇게 밀어내깁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오사카 도쿄 관광공사 사장 하시는 게 어울린다고 있잖아요. 그런 논평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 이낙연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캠프의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 캠프의 사람들의 말이 이낙연 씨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이 질문이 아마 기자들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한테 간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는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더군요. 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하셨어요. 조금 물 한 모금을 하시고요. 뭐 이낙연 캠프가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쪽 입장에서도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일본 관련된 발언들 예를 들면 뭐 야끼니쿠에서 불고기가 왔다라든지 야끼니쿠라는 뭐 음식이 일본 야끼니쿠라는 음식이 한국 불고기 음식이 됐다라고 있잖아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야끼니쿠라는 표기가 이게 그 소육이라는 그 단어가 불고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한 말입니다. 말의 문제예요. 다 지워버리고 불고기가 야끼니쿠에서 왔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낙연 씨 일베입니까?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지금 뭐 제가 하나하나 그 예를 다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를 지금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누구보다도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 관해서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숱하게 일본이 사과해야 될 지점들 예. 사과하라라고 이야기를 표명을 했었고요.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친일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달라요. 자, 전문성 부분, 자격 시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직접 입장 밝히셨고요. 사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 즉 보훈성 인사 아니냐, 이 부분이 하나 남는데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운영하시는 유튜브 황교익 TV에서 대담도 나누시고 이 지사 욕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번 하셨다. 또 중앙대학교 선후배사이기도 하다.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연, 지연, 해련이에요. 음. 제가 동문회를 안 나갑니다. 아니 뭐 네, 동문 회의장에서 만나진 않았더라도 두 분이 또 선후배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더 친해지고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친한 친구들이나 만나지 예. 동문으로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가장 저급한 행동이라고 보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보훈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자라고 말한 게 2018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죠.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여러 극렬 문파들이 아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인터넷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전화를 하세요. 저와 관련되는 모든 곳에 전화를 해서 일 주지 마라, 뭐 하라. 그것도 있잖아. 하루에 뭐 몇십 통씩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그냥 녹다운이 되게 만들어서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그 한 사람의 생명 자체를 앗아가려고 하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봐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극렬 문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때 보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자리가 한 9개월 동안 빈자리로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보훈을 하자 그러면. 그 황교익 TV에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만 출연하셨다는 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고양시장이 먼저 나왔었어요. 예. 이게 뭐 별로 제가 황교익 TV가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나왔나 보다 이랬을 건데 이재명 지사가 마산에 간다 그러게 마산 내 고향인데 그러면 뭐 어릴 적 이야기 한번 해볼까? 뭐 한국 TV에 맞게끔 그냥 음식 이야기한 거예요. 네. 뭐 어릴 시절에 어떻게 보냈나 그런 거죠. 그게 녹화되고 난 다음에 편집하는 그 시점 정도 돼가지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대선 후보 예비 후보분이 그 캠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상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 좀 나와서 같이 인터뷰 좀 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홍보 영상 같은 거. 그러게 그거 말고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뭐 마음에 드시는데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 좀 하고 뭐 우리 채널에 출연해라. 예, 섭외. 이낙연 후보는 아니시고요. 그분은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분은 결과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안 나오신 바람에 이재명 후보만 됐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 채널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하시겠다 그러면 오세요. 저도 있잖아요. 그 구독자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황교익 TV에 출연하고 안 하고 동문이고 아니고 떠나서 일단 친하신 건 사실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하고. 몇 번 얼굴 봤죠. 교감하고 공감하고 이런 사이가 밥 한 아니에요. 번 같이 못 먹었어요. 밥 먹은 적 있나?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관사에 초청돼서 밥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뭐 부르지도 않던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관광공사 공모 진행 과정에서 뭐 전후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연락 주고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할 게 뭐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언제 했더라 나한테 통화 몇 달 아니야 뭐 1년 전이었는가? 하여간 전화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것도 그런 적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서 가끔씩 보는 거죠. 뭐 경기도에 뭐 행사 있을 때 뭐 이럴 때
잠시 스치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정도이지.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정리해보죠. 아무튼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은 내정 철회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뭐 연락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게 내정 철회라는 그 말이 예.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결격 사유가 제가 서류나 기타에 대해서 사장 자리를 하지 못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사퇴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자퇴서 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 과정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감사 들어가시고요. 그 인사추천위원회 예. 그분들 있잖아요. 그 압색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다 털고 뭐 그렇게 하세요. 이재명 지사 캠프 안에서도 갑론을박은 있는 모양입니다.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찬반이 팽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마지막 걱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판이 지금 네거티브 판으로 좀 예. 혼탁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제 논란이 같이 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없어지면 제가 쉽게 말해서 자진해서 나 안 할래요 하고 물러나면 네거티브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지자들 중에도 그렇죠. 예, 부담이 된다. 예. 안 없어져요. 아, 이낙연 후보 측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거티브를 가져가서 지금의 대선판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는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네거티브는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그 말씀은 거 봐라. 뭐가 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네거티브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는 이런 네거티브에 의한 희생양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 안 받으셨고 설사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이러이러하니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청해 온다 해도 받으실 생각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제 권리를 내가 그러니까 큰 명분이 아닌 것으로 내가 이른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될 확률이 100% 가까이 확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권리를 지켜야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한테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워낙 큰 이슈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이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어렵게 섭외했고 어렵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화가 나가 있는 상태여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높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입장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맛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였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TV 토론 있었죠? 예. TV토론하고 진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 많이 힘들지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아니, TV토론 이렇게 진 빠지고 나서 또 다음날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시고 해서. 예. 아무래도 토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슈가 자꾸 중복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 관심도가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지 예. 그런 것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후보님도 이제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언론이 네이밍 잘하잖아요. 네. 명락대전이라는 네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요. 예,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하여간 뭐 언론이 네이밍 했으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면 명락대전이더라도 좀 가끔씩 휴전은 좀 하시지 왜 휴전도 안 하세요? 출연이요? 휴전. 휴전. 네. 예. 저하고 이재명 후보는 휴전을 하는 듯 하는데, 예. 네.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아, 후보 두 분은 그러니까 휴전 의사가 있는데 캠프 인사들이 안 따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제기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요. 지금 제기된 문제가 황교익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후보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왜요? 지금 보니까 그 두 그런 캠프가 그런 문제까지 다 말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캠프 간의 열대겨 공방까지 벌일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예. 네. 그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인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추가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제 그 황교익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입장 밝힌 거는 접하지 못하셨죠? 예, 무슨 연미복이 일본 옷이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일본 총리.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뭐, 오사카 가서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후보님 캠프 인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받아친 거라고 자기는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러면서 어떤 말을 그 추가를 했냐면, 반문 일배가 씌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우선 내용에서는 그 돈을 거기에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예. 시군 돈 합쳐서 4,151억입니까? 예. 네, 하여튼 4천억이 좀 넘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돈을 가지면 예.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 명에게 32만 원씩 드릴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이고요. 결식아동 10만 명을 한 끼 10,000원짜리 하루 3끼 140일 동안 식사를 줄 수 있는 돈이다. 예. 그 돈을 부자들 찾아가면서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5개 그 시장 군수들이 먼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전달해서 이제 지금 수용을 한 어떤 절차잖아요. 형식상의 절차는. 예. 이건 어떻게 평가를 그 하세요? 절차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명한 의견이- 것은 예. 국회의 결정과 다른 것이다. 당정 협의 결과와도 다르다.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정의감에 맞는가. 네, 그 돈을 부자들에게 꼭 주어야 되는가. 그 정도로 많은 절차적 시비를 감내하면서까지 부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주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런 단발 사안을 넘어서서 기본 철학의 문제고 국정 네. 방향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기생충 비유를 했었는데요. 예.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이 논란은 기본소득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예, 뭐 그것이 의도된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예. 네네. 의도된 것 같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저 이름도 굳이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붙이잖아요. 아, 국회나 정부는 재난 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예. 네네. 근데 엊그제 그 민정 소속 의원 20명이 지금 입장문 내놨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네.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기본소득을 제기를 했는데 네, 이 그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히 토론을 해야죠. 그래요? 네. 우리 복지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런데 그럼 그 토론이 후보 간 토론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입장을 냈던 20명이 우리하고 한번 토론해보자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당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자.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선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TV 토론이나 이런 건 별도로 한번 집중적으로 요 주제만을 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겠죠. 당 선관위가 하는 그 토론과는 별개이겠죠. 별개로. 네. 그러면 지금 그 당, 그러니까 이건 그럼 당 선관위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하면 주체가 그럼 그 20명의 의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네네.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만 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또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던데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친문 상향이고 이걸 그러니까 그 명분 삼아서 이낙연 후보 지지로 가기 위한 지금 사전 단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석하는 시각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논의하자, 입장을 정리하자. 예.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후보님의 철학은 이제 당 대표하실 때도 이제 그 말씀하시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후보님의 기본 철학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해를 하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예. 건강보험은 누구나 아프면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이지 예.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의도적인 호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네. 이제까지 우리 복지론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 건강보험 이야기 혹시 어제 그 뉴스 혹시 후보님께서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경총에서 어제 입장 나왔던 거 혹시 보셨어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못 봤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라는 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잖아요. 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근데 네. 최고 그러니까 그 상한액과 최저로 내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차가 300 몇십 배? 너무나 차가 크다. 이게 일본이나 대만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큰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그 입장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제가 그렇게 잘 보시고?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나 보험이라는 것이 예. 차등을 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차등의 정도가 용인 가능하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차등 자체를 그 문제 삼기보다는 너무 그게 심하게 벌어져 있다. 네.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관련해서 이제 그 서울공항 자리인가에다가 아파트를 짓자. 7만 채. 예. 어제 TV 토론에서 이야기 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개발 예정지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투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부지가 아직도 안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두 몇만 채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입니다. 인천시를 다 합쳐서 아파트 100만 채거든요. 인천시에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만 채를 짓겠다 그러면 인천시 2개 반만큼을 어딘가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서울공항은 국가 땅이니까 그것은 누가 거기다 투기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공항이 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조성된 공항 아닌가요? 서울공항의 기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대통령 또는 국빈이 타신 비행기의 이착륙. 두 번째는 미군 비행대대가 간간히 쓰지요. 세 번째는 우리 공군의 수송기와 정찰기가 거기서 이착륙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등의 전용기 이착륙은 경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것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경호상의 취약점이다. 오히려 네, 타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건 항상 일정만 알면 언제든지 장소가 분명해지니까요. 네.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군 비행대대는 평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의 수송기 정찰기, 그것도 우리 공군 기지 어딘가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서울공항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더구나 그 주변에 네. 아주 대한민국 최고 고층 롯데 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서울공항을 간간히 이용해 봤는데요.
착륙할 때 이렇게 몇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거 이제 피하기 위해서. 논란이 그거 그 네네. 핵심이었죠. 그래서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조종사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원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55%인가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착륙 때 불안하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공항 자체의 어떤 유용성 자체부터가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짓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다가 아파트 짓자고 했죠. 그것이야말로 서울 시민들 또는 김포공항 이용자들의 의견을 여쭐 필요가 있지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게 더 멀리 가도 괜찮은 것인지. 왜 그러냐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하네다를 축소하고 나리타로 합치려고 그러다가 지금 반대로 하네다를 확장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예. 도쿄 시민들의 이용 편의 같은 것이 감안된 것이죠. 우리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 가까운 나라들과의 셔틀편이 활발하거든요. 국내선은 물론이지만 네. 그런 분들을 더 멀리 이동하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네. 그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입법 사항으로 핵심 쟁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네네. 이 처리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대원칙으로는 어떠한 법도 언론 자유를 위축해서는 안 되죠. 네. 혹시라도 위축의 소지가 있는지는 철저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대부분의 언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입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언론 시민단체 쪽은 여기서 일단 스톱하고 그럼 사회적 논의기구나 이런 걸 띄워서 그럼 더 정밀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간단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죠. 논의를 했고 의견을 내도록 했고요. 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조금 보완이 되더라도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시기라든가 이것은 당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원내 지도부가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원칙, 네, 그것은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후보님 캠프 인사를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이른바 골든크로스 시점이 처음에 7말 8초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8말 9초에 올 거다 이러더라고요. 예, 기대보다는 늦어지고 있네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저희들이 그만큼 폭발적인 매력을 드리지 못했다. 네. 그 폭발적 매력을 뭔가 이제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봅시다. 지금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민심이란 게 한두 가지 카드로 움직여진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계속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하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